Sexy me. Why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하기 앞서서 만나는 순서입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날씨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곤유부를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기원님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기 검진하는 날. 병원 가는 길 함께해요. 일찍 가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그 내시경 때문에 금식을 하셨을 거예요. 일찍 이 검진이 끝나고 네. 식사하시는 게 좋죠. 좀 예민하셔서 좋은 뉴스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민할까요? 배고프면 예민하지 않을까요? 자, 박종성님은 봄을 맞이하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요즘에 진짜 아침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일단은 공기가 좀 덜 탁하니까요. 맞아요. 네. 네. 자,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4.3 보궐선거 결과 관련한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민노총 여의도 국회 앞 시위 관련 소식, 그리고 군경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는데 이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4.3 보궐선거 결과가 어젯밤 늦게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네. 각 신문사들이 어떤 분석을 했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보죠. 예, 한겨레는요. 정의당 노회찬 지역구 지켰다. 한국일보는 범여권 겨우 건진 1승 PK 표심은 싸늘했다.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박빙 승부라던 예측대로였고요. 단 2석뿐이었지만 민심 풍향기로 볼 수 있어서 관심을 크게 모았었는데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진보신문사는 진보와 보수가 1승 1패 무승부를 걸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보수신문사는 창원 성산에서 예상 깨고서 막판까지 자유한국당이 선전해서 현 정부를 향해서 영남 민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 논란도 있었고 축구 경기장 유세 논란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여야 모두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민심이 준엄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보니까 일면에 민노총 시위 관련 사진을 크게 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 500여 명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이날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확대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네. 노조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요. 이 과정에서 민노총 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밤늦게 풀려났죠. 그렇죠. 네. 한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조선일보는 국회 담장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한 민노총, 동아일보는 철제담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 민노창 위원장 현행범 체포됐다 풀려나 이렇게 제목 정했네요. 네. 자, 그리고 어제가 4.3 71주년 제주 4.3 사건의 71주년 추념식이 열렸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군과 경찰이 71년 만에 공식 사과를 했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4.3 사건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사과했고요. 사과기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무려 70여 년이 걸린 셈입니다. 네. 두 신문사가 관련 사진 실었고요. 중앙일보는 군경 71년 만에 제주 4.3 사건 공식 사과, 경향신문은 경찰 군 71년 만에 제주 4.3 사과 이렇게 제목 뽑았습니다. 자, 신문들 살펴봤습니다. 조혜순님이 지금 일본에 가 계시는군요. 딸이랑 삿포로 여행 와서 곤유부 듣고 있어요. 고릴라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삿포로는 여기보다 춥겠죠? 고기가 좀 더 서늘할 것 같은데. 왠지 삿포로는 항상 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계절에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네.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현상희님, 새싹이시네요. 네.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상쾌한 아침입니다 하면서 하트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은숙님이 밤새 선거 결과 궁금했었는데 졸려서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잤어요. 역시 곤유부가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신문에서 다룬 내용들 간단하게 봤고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하고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토픽이 역시 선거 관련된 토픽입니다. 네, 강기윤 재검표 요청입니다.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개표 내내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한테 뒤지다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을 했거든요. 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불과 504표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재검표를 요구했고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후보 당선이 확정되니까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눈물도 흘렸고요. 이 선거에서 사실 승패와 상관없이 관심받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네. 바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죠. 그러니까 사실 손학규 대표가 이 선거에 조금 거의 올인했다. 그곳에 찾아가서 뭐 계속 유세했죠. 왜냐하면 이제 득표율 때문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8.3% 득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손학규 대표의 현장 투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이재환 창원 성산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3.6%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민중당의 후보보다도 적은 득표였고요. 그러니까 민중당은 원외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장 선거 결과를 놓고 지도부 책임론 공방이 좀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당내 갈등도 좀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 겨냥해서 뭐 찌질하다 이런 원색적인 비판을 했었고 득표율 10% 채우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개표 상황 계속 지켜보는 내내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앞서 나갔었죠. 그랬었죠. 99% 개표가 됐을 때 뒤집어졌어요. 맞아요. 어디에서는 이걸 표현하기를 그 버저비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이 과정들이 뭐 어제 밤새 있었던 상황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거취라든지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앞으로의 어떤 모습들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소방차와 불법 주차. 네. 이거 한번 보죠. 그 불법 주차 차량에 막혀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그동안 뉴스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그 지하 소화전 위에 세운 자동차는 소방차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소화전 앞에 세운 차량은 강제로 끌어내는데 이런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가 긁히고 부서져도 이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네. 제천 화재 참사 계기로 지난해 6월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또 포항 산불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제는 부산 해운대였죠. 네. 어제 저녁 경북 포항시 이 야산에서 원인할 수 없는 불이 났고 지금 소방관하고 공무원 1,100여 명이 대거 배치해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헬기 동원이 어렵고 바람까지 불어서 지금 진화에 어려움 겪고 있고요. 민가 근처까지 번지면서 마을 주민 100명에게 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좀 건조주의보가 그렇죠. 발효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나는 일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동해안 지역은 뭐 태풍에 준하는 강풍이 불 거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불면 만약에 작은 불씨라도 아주 큰 불로 이어질 맞습니다. 수 있거든요. 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솔재지 사실은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 한솔재지 장안 공장에서 작업하던 20대 근로자가 지난 3일 새벽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입사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고 제품 옮기는 기기가 작동이 멈췄다는 연락 받고서 2명이 근무했는데 현장에는 이제 혼자 출동을 한 거예요. 네.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기가 작동했고 그러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안 공장은 근로자가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공장 측은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글쎄요 뭐 한 쭉 명이 전해주시는데 예. 이 내용이 우리가 몇 달 전에 고 김용균 씨 얘기할 때 했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 이후에도 몇몇 사건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그 2인 1조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펠레 축구 왕제 펠레가 아파요. 네, 그 펠레가 지금 우리 나이로 78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작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의 이 음바페 선수 요즘 굉장히 핫한 핫하죠. 선수죠. 예. 만난 다음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서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음바페하고 파리 시내에서 회동하고 브라질로 귀국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파리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펠레라는 이름이 떴고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펠레 측은 밝혔는데 이제는 고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펠레에 대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소식 듣고 많이 놀랐고 지금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툭툭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군요. 네. 예. 자, 드디어 또다시 찾아온 청취율 조사 기간 저희 고뉴브의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를 내드릴 거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은 저희가 채택되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군요. 어떤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새벽
기분 좋은 골 소식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 이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새로 개장된 토트넘의 새 구장에서 터진 골이었는데 이 골의 주인공 역시 이 사람의 발끝에서 이뤄졌습니다.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 주세요. 네. 양봉업자. 양봉업자. 노란색 유니폼 입은 그 팀에게 유독 강해서 워낙 잘하죠. 예. 그 양봉업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이 선수 때문에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맞아요.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뭐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뭐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네. 그리고 역사에 남을 게 이 토트넘 새 구장에서 그렇죠. 첫 골이기 때문에 이제 뭐 평생 기억에 맞습니다. 남고 이제 예. 기록에 남는 겁니다. 네. 예. 소니. 정답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힌트예요, 힌트. 자, 샵 1035 우물정 1035로 정답 보내주셔도 되고요.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하고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오늘은 카페라떼 분위기 있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몇 분 뽑아서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왜 전화가 안 오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조사 기간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다고. 우리가 전화를 직접 해요? 적극적인 팬들. 아무튼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보고요. 최석현님은 류현진 선수 2승에 이 선수의 홈구장 개장 골까지 우리 선수들의 선전해져서 기분이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이 선수의 이름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전민기 팀장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